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지금 굳이 이빨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약 올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올해 지나면 우리 나이로 이제 7학년에 진입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임플란트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군에 있을 때 30 이전에 제가 GUE 필링을 하고 아말감으로 덮었던 것을 40대 초반에 그거를 벗겨내고 검으로 한번 덮은 다음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아넬라우 다이빙 갔을 때 이쪽이 너무 아파서 고생했는데 내가 돌아가서 반드시 조치를 하리라고 했는데 또 안 아프니까 안 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고른 주제는 임플란트 수술한 다음에 이 다이빙을 언제 할 것이냐. 사실은 이 질문을 제가 한 2, 3주 전에 치과에 계시는 어떤 그 치과의사 원장님한테서 전화를 받고 다이버들이 그 본인한테 그걸 묻는데 정확하게 이게 다이빙과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될지 좀 조언을 달라고 해서 저도 급하게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근데 다이브웹.co.kr에 그 잠수의학 Q&A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2007년에 이 내용을 한번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간단한 설명과 그다음에 그 임플란트를 시술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주의사항을 해야 되고 그게 특히 이제 스쿠버 다이버로서의 주의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때 그 주제의 역사가 굉장히 제 자신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의 역사를 먼저 찾아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그 기원 후 한 600년 전에 남미에서 살던 마야인들의 두개골을 보면 그때 벌써 이빨 자리에 그 옥 같은 거요, 제이드라 그러죠. 혹은 조개 껍질 같은 재료로 그 이빨 자리에 임플란트를 했는 흔적이 있고요. 심지어는 그 중에 어떤 임플란트 대체품은 그게 뼈에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마야인들은 뭐 그때 벌써 그 두개골을 절개해가지고 수술을 했다는 그런 두개골에 구멍 뚫린 그런 마야인들의 두개골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실제 이제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임플란트라는 것의 시조는 1952년에 그 스웨덴에 있는 이름도 희한한 펄 잉그바르 브레인마크라고 하는 이 OS는 정형외과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뼈가 어떻게 치유되는가, 그 다음에 다친 뼈가 어떻게 혈류가 재생이 돼서 그 뼈가 좋아지게 되는가를 그 연구하기 위해서 토끼뼈에다가 티타늄으로 어떤 캡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뼈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티타늄을 뽑아내려고 하는데 이게 뼈에 딱 융합이 돼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티타늄을 이용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임플란트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타늄과 뼈가 융합하는 것을 저희들 말로는 골융합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좀 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임플란트는 처음 개발될 때는 사실은 이빨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임플란트를 걸고 거기에 틀니를 해주기 위해서 개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하나의 이빨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플란트를 걸고 있죠.
그 다음에 처음 임플란트가 나올 때만 해도 딱 그 이빨의 크기나 뭐 이런 게 한 종류만 나왔는데, 물론 그 길이는 차이가 있었겠지만, 그러다가 보면 지금은 벌써 이런 뭐 굉장히 다양한 이런 임플란트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뭐 치과가 아니어서 그 임플란트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 회사에서 나온 지금 임플란트가 지금 특히 국내에 있는 뭐 치과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다고 하네요. 굉장히 획기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도 받았네요. 아마 치과에 가면 뭐 구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저희들이 다이빙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임플란트를 한 사람이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보면요. 잇몸이나 임플란트 그 자체, 혹은 그 시술하고 나서 그 주위에 이제 상처가 나으려고 그 시작하는 어떤 조직들에 압력을 가하면, 쉽게 말해서 누르기나 하면 이 융합이 잘 안 됩니다. 흔들리면서 붙으려고 하면 떨어지고 붙으려고 하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이빙 때 사실은 마우스피스를 입에 엮고 물고, 경우에 따라서는 긴장하거나 하면 그걸 꽉 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우스피스가 유난히 잘 떨어지는 다이버 분들은 사실은 그 긴장 때문에 좀 심하게 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되면 수백만 원을 쓴 그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시술하고 나서 그 임플란트 주위에 혈류, 피가 다시 공급이 되는 것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뼈하고 딱 붙어서 이게 안정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다이빙을 할 때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부위동, 상악동으로도 치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압력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 때 또 임플란트를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술하고 나면 정말 그 상처를 위해서 충분한 항생제를 쓰시고 아프면 진통제 좀 드시면 좋겠죠. 그저 저희들의 그 주 관심사는 호흡기 마우스피스를 물어도 되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이제 물으시면 3개월은 기다리셔야지 임플란트가 착상되고 수술했는 자리가 아물게 됩니다. 이게 하나 혹은 뭐 몇 개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시행해도 치유되는 것은 하나하나 다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났으니까, 강령처리가 3개월 지나면 하라고 했어 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반드시 시술한 치과 의사분에게 가서 상의를 하고 허락을 받고 다이빙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치과 의사분이 그 다이버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에 대해서 집중해서 판단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은 제가 사실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인치과라는 곳에서 일하시는 김신구 원장님한테서 제가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시면 동영상 잘 봤다고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임플란트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악골이나 상악골에만 구멍을 뚫어서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뼈가 좀 부족한 사람에게 골 이식을 하고 거기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상악동 이 윗 이빨들은 특히 이게 뭐죠? 캐나인. 이 이빨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상악동, 저희들이 다이빙 할 때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거 안으로 이게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뼈 이식과 심지어는 부비동 수술을 겸하는 임플란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술을 하신 분들은 3개월 아니라 최소한 6개월 동안 그 임플란트의 압력 상에 이 터치가 되지 않게끔 엄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다 완전히 치유되는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년 동안 다이빙 하지 말고 쉬었다가 이제 전혀 이상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치과 의사한테 가서 지금 현재 임플란트의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마우스피스를 물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임플란트에 대한 간단한 역사 말씀드렸고요. 시술 후에 그 수술 자리와 임플란트에 절대로 압력이 가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후에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임플란트 같으면 3개월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뼈를 이식했다거나 부비동을 수술을 동시에 같이 했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최소 6개월 혹은 1년까지 기다려서 반드시 치과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다이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임플란트 수술 후의 다이빙 수술이라는 제목으로 임플란트 수술 후의 다이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